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손주 둘을 동시에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님은 단 한 문장을 보냈어요. 오늘부터 안 본다. 아침 7시가 조금 지나면 초인종이 울려요. 아들 부부의 첫째 손주는 3살, 딸 부부의 둘째 손주는 2살이에요. 두 아이의 신발이 현관에 나란히 놓이고 부모님은 전날 밤에 준비해둔 2가지 아침 식사를 각자 이름 스티커가 붙은 그릇에 덜어주어요. 첫째 손주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만 어린이집에 다녀오고 둘째 손주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그래서 등원 준비부터 11시 하원 픽업, 점심과 낮잠, 오후 간식과 놀이, 저녁 인수인계까지 하루는 온전히 아이들의 리듬에 맞춰 흘러가요. 2시간 뒤면 다시 첫째 손주가 돌아오니 둘을 동시에 봐주는 시간이 하루 대부분을 차지해요. 두 집 모두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고 먼저 말했어요. 아들 부부는 여기에 30만 원을 더 보태며 이체 메모에 우리 아이 용품 우선이라고 적었고 딸 부부는 기본만 드리고 필요하면 들어간 비용을 따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명확하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공용과 전용의 경계는 쉽게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유모차 안전벨트 하네스 길이를 누구에게 먼저 맞출지, 오늘 산 간식이 누구 입에 먼저 들어갈지, 준비물을 누구 것부터 챙길지, 이런 사소한 순서가 마음을 건드렸어요. 아침 루틴은 늘 비슷해요. 부모님은 두 아이를 번갈아 안아 양치와 세안을 돕고 가방에 기저귀와 여벌 옷, 비상약을 넣어요. 8시 45분쯤 집을 나서 9시에 첫째 손주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돌아와 집에 있는 둘째 손주와 블록을 쌓거나 책을 넘겨요. 11시 정각에 첫째 손주를 다시 데려오면 두 아이 모두 배가 고파 울고 부모님은 한 손으로 죽을 덜고 다른 손으로 물컵을 잡아요. 누가 먼저인지는 매번 상황이 결정했어요. 위험한 쪽, 더 급한 쪽, 오늘따라 더 예민해진 쪽을 먼저 챙겼지만 이유가 충분해도 느낌은 쉽게 상했어요. 점심시간은 늘 작은 실험 같아요. 첫째 손주는 밥알이 살아있어야 잘 먹고 둘째 손주는 아직 묽은 반찬을 더 좋아해요. 숟가락의 크기, 숟가락을 쥐는 각도, 앉는 자리의 방향 같은 사소한 차이가 속도를 바꿔요. 속도가 달라지면 낮잠이 엇갈리고 낮잠이 엇갈리면 오후의 표정이 달라져요. 둘이 동시에 잠든 시간은 금처럼 귀해요. 그 짧은 틈에 부모님은 빨래를 널고 장난감을 정리하고 영수증을 날짜별로 파일에 꽂아요. 파일에는 공용과 전용이 나뉘어 있고 항목마다 메모가 붙어 있어요. 숫자는 또렷하지만 숫자만으로 마음이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간식이 문제가 된 날이 있었어요. 냉장고 앞칸에서 과자를 꺼내 반씩 나눴는데 성분표를 다시 보니 둘째 손주에게 예전에 두드러기가 올라왔던 재료가 들어 있었어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걱정돼서 동네 약국에 들러 연고를 사서 진정시켰어요. 저녁에 단톡방에 영수증과 상황을 설명하자 한 집에서는 그 과자는 우리 쪽에서 매달 사두는 거예요 라는 말이 올라왔고 다른 집에서는 그럼 우리 아이는 원래 못 먹는 걸 왜 같이 꺼냈나요? 라는 반응이 이어졌어요. 똑같은 과자 한 봉지였는데 누구에게는 배려였고 다른 누구에게는 제외의 신호처럼 읽혔어요. 그날 이후 간식통에는 빨간 스티커와 파란 스티커가 붙었고 스티커가 늘수록 말도 조심스러워졌어요. 한 번은 아이들이 서로의 봉지를 바꿔들고 티격태격했는데 부모님이 다시 맞바꿔 쥐어주며 이건 내 거, 저건 내 거라고 설명해도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사진 한 컷에 굳은 얼굴이 저녁의 대화를 이끌었고 대화는 어느새 해석으로 번졌어요.
유모차를 바꿨을 때는 더 예민해졌어요. 외출 장비는 공용으로 쓰자고 가족방에서 먼저 합의했고 두 아이를 같이 태우기 편한 모델을 골랐어요. 결제는 아들 부부가 보탠 돈에서 대부분 처리했지만 라벨은 처음부터 공용으로 붙였어요. 첫 외출날 낯선 길에서 둘째 손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먼저 태웠고 그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갔죠. 곧바로 이체 내역 캡처가 조용히 공유됐어요. 그 돈은 우리 아이를 위해 드린 겁니다. 다음 날부터 부모님은 유모차 손잡이에 공용 스티커를 더 선명하게 붙이고 누구를 먼저 태웠는지 간단히 기록했어요. 기록이 늘수록 부담도 커졌고 장보기 가방과 물병, 담요에도 표시가 번져갔어요. 옷과 신발이 뒤바뀐 날도 있었어요. 무늬가 같은 티셔츠 2장에 이름표를 붙이는데 착각이 있었고 저녁에 현관에서 귀가 준비를 서두르다 가방과 신발 자리를 잠깐 바꿔두었죠. 그 여파로 집에 돌아갈 때 첫째 손주가 둘째 손주의 새 운동화를 신고 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바닥 긁힘을 보고서야 바뀐 걸 알았고 그 운동화는 둘째 손주에게 새로 사준 것이었어요. 신발 사진과 함께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왔고 다른 집에서는 하루쯤 바꿔 신을 수도 있는 일 아니냐는 말이 이어졌어요. 옷은 세탁하고 운동화는 닦아 바로 돌려드렸지만 새 것을 누가 먼저 신었느냐는 문제는 신발이 돌아간 뒤에도 남았어요. 그날 이후 현관에 작은 선반을 하나 더 놓고 이름 라벨을 더 큰 글씨로 바꿨어요. 약과 간단한 처치를 두고도 말이 갈린 날이 있었어요. 둘째 손주가 밤새 코막힘으로 뒤척여 소아과에서 처방받은 시럽을 먹이던 날 첫째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며 목이 아프다 했어요. 부모님은 체중과 용법을 다시 확인하고 한쪽에는 약을, 다른 쪽에는 꿀물을 준비하고 가습기를 켰어요. 저녁에 단톡방에는 우리 아이는 처방 없는 약을 준 건가요? 왜 우리 쪽은 약이 아니라 꿀물만 주셨죠? 가 나란히 올라왔어요. 부모님은 진료 메모와 약 봉투 사진을 보냈지만 같은 날 같은 손에서 나온 봐주기도 보는 마음의 방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부모님은 약통의 이름, 용량, 시간까지 크게 적고 물컵에도 라벨을 붙였어요. 잔에 붙은 종이 테이프가 눅눅해질수록 마음의 습기도 조금씩 내려앉았어요. 응급 상황이 생긴 날에는 하루가 전혀 다른 속도로 흘렀어요. 낮잠을 재우다 둘째 손주가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며 입술을 세게 부딪혔고 피가 쉽게 멎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먼저 전화해 말했어요. 지금은 치료부터 할게. 가까운 응급실로 향하는 길에 시간을 보니 10시 50분, 이대로면 11시 첫째. 손주 하원 픽업을 놓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연락해 설명했어요. 오늘은 내가 픽업해줘. 여긴 응급이라 내가 못 가. 동시에 어린이집에도 전화를 해 하원 지연을 알리고 보육실에서 잠깐만 더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병원에서는 접착제 처치로 깔끔히 마무리됐고 수납은 일단 부모님 카드로 먼저 냈어요. 저녁에 단톡방에 소견서와 영수증, 경과를 정리해 올리자 말이 갈렸어요. 다음부터는 우리 지정 병원으로 옮겨주세요. 결정 전에 반드시 먼저 연락해 주세요. 부모님은 짧게 답했어요. 응급일 땐 가까운 병원이 먼저야. 비용은 우리가 먼저 낼게. 보험은 각자 해. 그날 이후 현관에 비상 가방을 따로 꾸렸어요. 상처 세정제와 거즈, 2집 연락망, 간단한 동의서와 보험증 사본을 한 장에 묶어 넣고 위치를 모두에게 미리 공유했어요. 준비가 늘수록 불안은 줄었고 불안이 줄수록 설명은 짧아졌어요.
준비물에서도 오해가 커졌어요. 첫째 손주는 어린이집에서 행사 공지가 자주 와요. 머리띠나 망토 같은 소품을 미리 준비하면 사진이 예쁘게 나와요. 반면 둘째 손주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비슷한 사진을 만들려면 부모님이 따로 재료를 사고 활동을 설계해야 했어요. 그 주에 첫째 손주 사진은 행사 소품 덕분에 색감이 풍성했고, 둘째 손주 사진은 집에서 색종이와 스티커로 만든 기록이라 상대적으로 소박했어요. 화면만 보면 한쪽이 늘 더 정성스러워 보였고, 그 인상이 다음 해석까지 끌고 갔어요. 부모님이 공지 시점과 환경이 다르다고 설명해도 화면에 찍힌 차이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둘째 손주와도 같은 주제의 놀이를 미리 준비해 사진의 온도를 맞추려 했어요. 현관 인터폰 영상이 또 한 번 도화선이 되었어요. 아침에 두 집이 비슷한 시각에 도착했는데 부모님은 먼저 들어온 아이의 코트를 벗기며 잠깐 안아 달랬어요. 그때 다른 집이 초인종을 눌렀고 인터폰 화면에는 한 아이를 안고 있는 시간이 길게 찍혔어요. 저녁에 그 영상이 캡처되어 공유되면서 늘 저쪽이 먼저 챙김을 받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어요. 부모님은 우연히 겹친 순간이었다고 설명했지만 화면에 잡힌 한 장면이 자꾸 새 오해를 만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현관 매트를 넓혀 두 아이를 동시에 안아 올릴 수 있도록 동선을 바꿨지만 장면 하나가 하루를 규정하는 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주말 부탁은 잠깐만으로 시작해 저녁까지만으로 끝나는 날이 많았어요. 달력의 하얀 칸이 점점 줄었고 부모님의 발 뒤꿈치는 밤마다 욱신거렸어요. 정말 고마워요라는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해결하지 못하는 피로가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했어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대로는 오래 못 가겠다는 말이 마음속에서 같은 속도로 자랐어요. 그렇게 작은 일들이 겹치고 쌓이면서 어느 금요일 밤 단체 대화방이 한꺼번에 뜨거워졌어요. 스크린샷이 오가고 이체 메모가 확대되어 올라오고 짧은 문장이 서로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돈은 그런 취지로 드린 거예요. 그 돈이 없다고 해서 대우가 달라지면 안 되죠. 준비물은 왜 늘 우리만 급해요? 영상 보면 늘 먼저 안아주는 쪽이 정해져 있어요. 응급이면 우리 병원으로 갔어야죠. 결정 전에 먼저 상의했어야죠. 말의 톤이 높아졌고 예전의 작은 일들이 증거처럼 다시 소환됐어요. 삭제된 메시지가 남긴 흔적과 말줄임표, 느낌표. 서로를 설득하려다 서로를 겨누게 되었고 그 주말로 미루자던 가족 회의는 더 미룰 수 없게 됐어요. 평일 저녁 식탁 위에 날짜별 봐준 시간과 공용 전용 지출 쓴 돈 내역이 인쇄되어 올려졌어요. 장부는 깔끔했지만 장부가 깔끔할수록 말은 더 차갑게 들렸어요. 한 집은 전용 항목이면 우선 사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집은 공용이면 사용 첫 장면부터 차이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부모님은 두 집 모두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동시에 맞출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낮에 누구를 먼저 안아야 하는지, 누가 먼저 잠들도록 도와야 하는지, 장난감을 누구 손에 먼저 쥐어야 하는지, 이런 선택은 늘 상황이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결론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공기가 딱딱해졌어요. 아들 부부가 말했어요. 전용으로 산 건 먼저 쓰게 해주세요. 딸 부부가 바로 받았어요. 공용이면 처음부터 차이가 안 나게 해주세요. 말이 겹치고 목소리가 올라가자 부모님은 두 손으로 컵을 감쌌어요. 컵 안에 물이 미세하게 떨렸고 어머니의 손등 혈관이 도드라졌어요.
아버지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하자. 어머니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덧붙였어요. 우린 사람이지 기계가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부모님은 잠깐 울었어요. 벗겨진 오해보다 쌓인 피로가 먼저 흘러나온 듯 했어요. 그날 밤 부모님은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보냈어요. 오늘부터 안 본다. 집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두 분은 서로 손을 잡고 앉아 식탁 위 장부와 영수증을 치웠어요. 오늘부터의 빈칸을 어떻게 채울지 천천히 생각했어요. 다음 날 두 집은 각자 대책을 세웠어요. 아들 부부는 회사의 요청에 회의 시간을 바꾸고 어린이집 연장 보육을 신청했어요. 딸 부부는 교대 근무표를 다시 짜고 동네에서 아이를 봐주는 센터에 상담을 예약했어요. 모두가 그동안 당연하던 빈칸을 스스로 메워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채워주던 시간이 얼마나 컸는지 몸으로 알게 됐어요. 저녁이 되자 두 집이 차례로 찾아와 먼저 사과했어요. 이체 메모와 영상 캡처로 감정을 전달하던 방식을 스스로 돌아봤고 말로만이 아닌 방식의 변화를 약속했어요. 부모님은 짧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봐주는 건 기본 아니야. 부탁은 하루 전에 해. 당일 건 못 받아. 돈은 쓴 만큼만. 공용 전용은 처음부터 표시해. 사진은 주 1회만 올릴게. 그리고 우리 시간은 건드리지 마. 원칙은 달력에 표시되고 알람이 맞춰졌어요. 장부는 간단해졌고 항목은 공용 전용 갑작스러운 일 3칸만 남았어요. 현관에는 작은 벤치가 두 줄로 놓였고 왼쪽은 첫째 손주 구역, 오른쪽은 둘째 손주 구역이 되었어요. 이름 라벨은 더 크게, 글씨는 더 진하게 바뀌었어요. 비상 가방은 출입문 옆고리에 걸렸고 두 집 모두 그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나 작은 성공이 생겼어요. 간식 스티커가 헷갈림을 줄였고 사진은 주 1회로 묶어 올렸어요. 업로드 순서로 해석되는 일은 없었어요. 아이들은 간식 시간에 스스로 손을 씻고 의자에 앉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가 어른들의 마음을 조금씩 풀었어요. 물론 흔들림도 있었어요. 사진을 약속과 다르게 평일에 먼저 올린 적도 있었고 곧바로 삭제한 메시지가 잠깐의 냉기를 남겼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부모님이 바로 적었어요. 오늘은 실수였어. 주 1회로 다시 올릴게. 짧은 문장이 곧바로 따라붙었고 누구도 그 말에 덧붙이지 않았어요. 정해둔 절차가 감정을 대신했고 절차가 쌓이자 신뢰가 조금씩 자랐어요. 부모님은 그동안 미뤄둔 건강검진을 예약했고 아침에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더 걸었어요. 어깨와 손목 통증이 줄었고 밤에는 눕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어요. 아이들이 오지 않는 오전에는 뜨거운 차를 천천히 마셨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오래 들였어요. 부모님은 늦게 배웠지만 확실히 배웠어요. 누군가를 오래 봐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 손주 둘은 여전히 같이 울고 같이 웃어요. 첫째 손주는 요즘 유치한 농담을 즐기고 둘째 손주는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기울이며 대답해요. 부모님은 여전히 바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는 가능하면 기쁘게 봐주고 아니면 깔끔히 거절해요. 돈은 돈대로, 감사는 감사대로, 부탁은 부탁대로 분리해서 다뤄요. 숫자가 마음을 대신할 수 없고 장면 하나가 하루 전체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두가 배웠어요. 그리고 그날의 첫 문장은 오래 남아요. 오늘부터 안 본다. 그 문장 때문에 가족은 한 번 멈췄고 멈춘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버티는 척 서 있었고 지금은 정말로 서 있어요. 서로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서로의 약속을 지켜요. 그 차이를 알게 된 뒤로 이 집의 시간은 느리지만 단단해졌어요. 내일 아침 초인종이 울려도 오늘의 방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누구도 지치지 않게, 무엇보다 부모님이 먼저 무너지지 않게요.